안녕하십니까. 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의를 맡은 저는 에듀피디의 김동재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자,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이번에 꼭 따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꼭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업을 이제 신청해서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알려드릴 거고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아마도 합격권 훨씬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과목 및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만 과목이 몇 과목이 있어요? 1과목, 2과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구분되는데요. 자, 과목만 구분될 뿐 문제는 합쳐서 몇 문제 나와요? 합쳐서 한 번에 50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과목별로 2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형 4개 중에 1개의 정답을 찾는 그쵸? 그런 문제를 출제가 되고 우리가 OMR 카드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죠? OMR 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4점씩 해서 총 50문제에서 200점 만점 나누기 2에서 100점 만점으로 우리 점수가 나오게 되죠. 시험 시간은 50문제지만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요. 과목들 한번 볼게요. 1과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봤더니만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방관계법령이에요. 소방관계법령.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소방안전관리 제도,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3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약 12문제에서 13문제가 출제됩니다. 12문제에서 13문제. 그렇죠. 우리 1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편이죠. 절반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봐주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소방학 개론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소방학 개론.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딱 3개 나와요. 연소가 뭔지, 화재가 뭔지, 얘를 불을 끄는 방법, 소화가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적 우리가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왜냐? 얘들은 이미 우리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래서 한 7에서 8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화기 취급 감독이라는 제3편 화기 취급 감독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위험물 파트, 전기 파트, 가스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전기나 가스, 위험물 이런 건 한 4-5문제 나오는데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암기해 주시면은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까지가 1과목입니다. 1과목. 그렇죠. 자, 2과목 볼게요. 2과목 어떤 게 나오는지. 제 4편에 보시면은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소방시설들, 그죠? 메인죠, 메인.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들, 그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과목 25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나와요. 약 50%에서 60%, 그 사이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문제에 나오는 이론들을 이해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그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어요? 소방시설 관련돼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핵심 기출 이론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5편 보시면 소방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재 대응 및 피난 실수 평가 2개 다 5편이에요. 5편. 같은 챕터에 나오는데요. 소방계획 수립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면은 그 소방 대상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빌딩, 공장 이런 건물들에서 뭐 해야 돼요?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매년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소방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에 피난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피난할 때 어떻게 피난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합치니까 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 8편에 나오는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가 있습니다. 자, 작동기능점검표는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법적으로 매번 자체 점검을 해야 돼요. 자체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물주 또는 여러분들처럼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이 자체 점검을 하거나 내가 못하겠어 하면은 소방시설 관리업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줘서 실시를 하게 돼 있죠. 실시하는 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종합정밀 점검, 작동기능 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데 점검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고요. 이 앞에서 소방관계법령 이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에 실습으로 적용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쉽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제 6편 보시면은 응급처치 나오네요. 응급처치. 우리가 뭐 심폐소생술, 뭐 화상, 그죠? 그 다음에 AED 그런 거 사용법들 나오는 요 응급처치 관련된 것들이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7편 보시면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면요. 그 건물에 소방 교육도 하셔야 되고요. 소방 훈련도 하셔야 돼요.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또 그리고 합동소방훈련, 소방서랑 같이 합동소방훈련할 때 그죠? 어떤 대상들이 포함되는지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편은 메인이 바로 요 소방시설이고요. 1편은 메인이 요 소방관계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들과 출제 문항수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어느 쪽의 비중을 둬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할지까지 여러분들이 요 문제 출제 비중 보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만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40점 미만이면 뭐예요? 꽈락이죠. 꽈락입니다.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꽈락 뜻은 뭐냐면요. 요 1과목에서 25문제 중에서 못해도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돼요. 10문제 이상 맞아야 1과목에서 오케이야. 2과목에서 25문제 중에서 못해도 10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합쳐서 우리가 몇 개 맞아야 돼? 총 35문제 맞아야 돼요. 35문제 맞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2과목을 다 맞았어. 1과목 10개 맞았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35개 합격이에요. 그죠? 어떤 구조든 한 과목에서 10문제 못 맞추면 합격할 수 없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문제 이상 맞도록 각각 10문제 이상은 맞도록 여기서 10문제 맞으면 여기 25문제 맞아 합격이잖아요. 그죠?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출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라는 법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 등이라고 해서 나왔네요.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4지 1 선택하는 게 나왔었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에는 별표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이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봐봤자 어차피 이론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소방안전관리자인데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전 사람이 퇴직했어요. 그럼 퇴직한 사람 퇴직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까? 며칠이냐면 30일이거든요. 우리 배우실 거예요. 30일인데 이 30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전에 1월 1일 날 퇴직했어요. 그러면은 며칠까지는 선임해야 됩니까? 그러면 1월 31일까지 선임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용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론만 정확히 알면 그거를 적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선택격 과목의 문항수 형태는 과목당 25문제로서 4지 1 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 유형은 뭐 ABC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서술형은 안 나옵니다. 됐죠?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시험 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 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 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지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갖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뭐예요? 그냥 사람이 외우고 나와서 그거를 그냥 복원하는 것들이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문제은행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은행. 이건 뭐냐? 결국은 문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풀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출제 비중에 따라 개수를 쫙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전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나왔던 이론들 있죠. 그 이론만 잘 습득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몇 점 이상 되도록 70점 이상이 되도록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막 구석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론이 있는 데서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요 문제은행은 식이다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70점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싶지만 어때요? 기존에 나왔던 이론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앞으로 수업할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고 제가 드리는 문제들 잘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수업을 신청한 수강 대상자들 제가 예측하건대 자 이미 강습 교육을 받았어. 한국소방안전에서 하는 교육을 이미 한번 받으시고 이제 요즘은 다들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원격 수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집합 수업을 하면은 어때요? 마지막 날 4일 수업을 하면 마지막 날 시험을 보아서 우리가 합격자 결정이 되는데 요즘 원격 수업을 해서 다 나중에 모아서 시험을 봐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 예정이신 분들이 나 이제 내용을 잘 모르겠어.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는 강습교육, 이미 한국 소방안전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내가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꼭 붙어야 되니까. 무조건 꼭 붙어야 되니까 예습을 위해서 나 한번 듣고 가자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요. 이미 나는 강습교육 받고 시험을 한번 떨어졌어. 그래서 난 시험을 한번 더 봐야 돼. 꼭 붙어야 돼 하시는 분들, 시험에 이미 한번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도 수업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제가 합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격시킬 것이냐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은행이에요. 문제은행. 자, 문제은행이라는 거는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가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똑같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이론들이 나왔는지는 그 비슷한 유형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중심으로 요약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거예요. 풀이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론 요약이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해 드릴 겁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는 이론을 요약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마도 강습 교육과 시험 받으시는 그
한국소방안전원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뒤에 평가 문제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 평가 문제들 답만 나왔고 풀이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풀이해 드릴 거예요. 각 챕터별로 풀이가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풀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기출될 만한 예상 문제들을 쭉 뽑아서 이론들을 다 넣은 예상 문제를 뽑아서 그거를 각 챕터마다 같이 풀어보고 풀이해주는 시간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요 수업이 1편부터 8편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뭐예요? 출제 예상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 이미 파일은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서 답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회분 100문제를 저희가 추려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출되었던 기출 이론을 통한 문제를 선별해서 이렇게 100문제를 뽑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70점이 아니라 80점, 90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신감.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생소해. 이거보다는 이제 내가 수강하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 믿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남은 수업들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도 그 끝에는 합격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